통계 자료부터 이게 2021년 1월 4일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2019년 대비 2020년 인구수가 2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60만 세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증가 내용은 1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증가가 2000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1인 세대가 900만 세대, 2인 세대가 540만 세대 해서 전체 합하면 1440만 세대입니다. 그럼 전체 우리나라의 세대 수가 2300만 세대인데 약 62%가 1, 2인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는 일본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1971년도에는 인구가 100만 명이 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27만 명이 출생을 해서 지금 50년 만에 73만 명 연 출생 인구가 감소를 한 지금 거의 인구 절벽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경향신문의 신문 기사입니다. 2019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통계청에서 19년 9월 2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세계 인구는 2019년 77억 명에서 67년 104억 명으로 증가하는데 한국은 현재 5천만 명에서 4천만 명으로 1천만 명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책 내용에서도 나왔는데 아프리카가 인구가 지금 13억에서 30억 인구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 자체는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이나 이쪽 아시아, 유럽, 미국에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특히 한국은 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이 구성하는 비는 19년도 9%대에서 67년도는 19%로 증가하는데 한국은 2019년 15%에서 2067년 47%,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 50%, 65세 인구 이상이 50% 이상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작년에 0.92명, 그리고 재작년에 0.92명, 작년에는 0.84명, 지금 최소 2.07명 이상이 돼야 현재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50%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지금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한 통합으로 했을 때는 현재 7,700만 명에서 67년도에는 6,500만 명으로 감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는 13억 명에서 32억 명으로 2.5배로 증가해서 전 세계 인구 구성비에서 한 31%를 차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국가별 나이지리아가 지금 현재 2억 명에서 5억 명으로 증가를 계속하고 있고 콩고나 에티오피아 보이지 않던 국가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는 국가들이 거의 다 아프리카. 한국은 지금 인구를 봤을 때 2019년 5,200만에서 2067년 3,900만으로 인구가 약 1,200만 명이 줄어들어서 24%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8년 정점으로 했는데 정점은 오히려 작년부터 감소를 해서 2019년이 정점이라서 한 10년 정도 더 앞당겨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지금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T자형으로 아주 심각한 인구 구조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이렇게 무 모양인데 한국은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부양비가 지금 현재 세계는 19년도에 53명에서 67년도에는 62명으로 한 121%, 21% 정도 증가하는데
한국은 19년도 38명에서 67년도에는 120명으로 316% 총 부양비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데 어디서 재정을 갖고 와야 할지 국가별로 보면 한국, 타이완, 일본 쪽에 노연 분양비가 지금 아주 높습니다. 세계 인구 중위연령층을 보시면 더 심각함을 볼 수 있는데요. 2020년도 31세에서 65년도에는 38세로 높아질 전망인데 세계 전체적으로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그중에서도 특히 65년도에 62세 인구를 첫 번째부터 끝까지 세워놨을 때 중간 나이가 62세라는 겁니다. 출산율 앞에서 말씀드린 0.83명이고 그렇게 보면 또 기대 수명은 72세이고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세로 한국 세계에서 높은 수준입니다. 즉 이 말은 엄청 오래 사는데 그 중에서 10년은 아픈 기간이 되는 거고요. 부양한 자손은 없고 돈도 없고 거기다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들은 이번 대선 후보들한테는 전혀 나타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이동, 지금 이민자, 이방인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마음속에 준비가, 그리고 국가적인 재정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평균 순 규모가 큰 국가는 미국, 독일, 특히 영국, 캐나다 순으로 이민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정해진 미래시장의 기회라고 서울대학교 조용태 인구학 전문 교수가 한 내용을 우선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초저출산, 늦은 결혼, 독신, 가구 분화, 도시 집중, 수면 연장, 질병 부담 증가, 외국인 이주 이렇게 8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저출산은 아까 말씀드린 100만 명, 연 100만 명 출생하던 게 지금 현재 27만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연령이 지금 2017년도에 남성은 33세, 여성은 30세 평균 연령입니다. 그리고 독신은 서울이 독신 남성 26%, 여성 18% 독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분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고 도시 집중 전체 인구 전국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 82%입니다. 특히 20세에서 54세는 85%입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부산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명 연장은 지금 2025년 전체 1, 2인 가구 중 고령자 65세 가구 비중이 65%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연세 드신 분들 65세 이상이 1, 2인 가구가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분가하거나 결혼해서 나가는 경우를 포함했습니다. 질병 부담 증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9년에서 10년 병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기대 수명이 82세에서 건강 수명 73세, 약 9년에서 10년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 이주, 지금 현재 워낙 배척을 하니까 외국인이 오고 싶어도 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23년도에는 지금 조영태 교수가 전망한 겁니다. 그리고 2030년도에 일본 미래인프라는 가와이 마사시가 쓴 책에 보면 도쿄 같은 경우에도 유령도시로 도쿄 외곽이 유령도시로 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얘기가 나와서 아프리카 관련된 책을 보다가 지금 윤영준 씨가 쓴 책인데요. 아프리카 미필적 고해에 의한 가난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이렇게 생긴 나라인데, 대륙인데요. 지금 북아프리카 있고, 북아프리카는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이고요. 아프리카가 가난하다고 하는데 이 국가들은 가난한 국가가 아닙니다. 사하라 이남, 여기 사하라 사막인데 사하라 사막 이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 잘 아시다시피 뭐 만델라 대통령 나왔던 남아프리카인데요. 남아프리카는 다이아몬드랑 박물자원 개발로 제조업 전환과 금융 부분 인프라 구축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부채 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 특히 나이지리아는 1950년대 유전이 발견돼서 대륙 최대 유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국가입니다. 23개 최빈국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 이남 이쪽 지역인데요. 중앙아프리카 이쪽 지역에 2018년 기준 1인당 GNI가 1,000달러, 연 1,000달러입니다. 한국으로 돈으로 하면 약 130만 원 정도를 가지고 1인당 살고 있다는 국가들입니다. 사하라 이남 중부 아프리카 국가들입니다. 윤영준 씨가 책을 쓴 내용에 보면 그 모바일 머니 나오는데요. 돈이 모이는 곳이라고 다 금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 모바일 머니 사용 인구의 절반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삽니다. 핸드폰만 있으면 편리하게 결제, 송금, ATM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은행이 아니라 통신회사 계정에 된 예치된 돈으로 대출될 수 없는 돈, 그리고 통신회사는 대부분 외국계 자본, 유럽 자본들, 프랑스 자본이나 이쪽이고 돈은 그 통신회사 본사 은행 계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현지 은행에 할지 아니면 유럽에 있는 자기 나라 국가의 은행에 넣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 이자는 누가 받는지. 그래서 금융은 대출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건 전혀 대출이 일어나지 않는. 그리고 농업만이 살 거리라고 하는데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3분의 2가 농업 인구입니다. 왜 아프리카는 영세 소농이 많은지 보면 농촌 젊은이가 도시로 갑니다. 도시로 갔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도시에서는 굶어 죽을 수 있는데 농촌에 오면 적어도 굶어 죽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농가 이익을 거의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뭐 자원은 많고 혁신은 없고 자국 통화가 없고 메이드 인 아프리카는 언제 이렇게 윤영태 씨가 썼고요.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라는 이 조지 코글린 씨가 쓴 책인데요. 이 내용에 보시면 지금까지 사회가 바라본 노인을 환자로만 보인, 즉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은퇴를 하면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고방식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노인은 소비자가 아니었다고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압니다. 요구와 욕구를 전부 다 지닌 인간이고요. 그런데 이 현실 가운데 상위 절반, 이 매슬로 욕구 5단계에서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 이 두 가지만 있는 걸로 지금 잘못 그동안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위한 욕구나 이런 욕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30 추구의 전환, 2030년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 것인가. 마우로 기엔 씨가 썼습니다. 마우로 기엔 씨는 현재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 국제경제학 교수입니다. 정치경제학, 사회학 박사를 받았으며, 이쪽 기술 발달하고 인구 관련해서 독창적인 분야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책 프롤로그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축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현재 중심축은 미국 유럽 중심이고 젊은 세대 중심이고 남성 중심입니다. 자, 축이 바뀌는 원인은 인구와 도시와 기술이 그리고 공유 경제가 나오면서 축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2030년대 중심축은 아시아, 아프리카이고 나이든 세대이며 여성 중심축으로 갈 것이라고 그렇게 저자는 쓰고 있습니다. 2030년의 세계는 낮은 출생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중산층, 증가하는 여성의 부호, 도시의 성장, 파괴적 기술 혁신, 새로운 소비, 새로운 화폐,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축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내용하고 뭐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아시아 중상층 시장은 유럽과 미국을 합한 것보다 커질 것이고요. 인간의 두뇌보다 더 많은 컴퓨터가 있을 거고 인간의 눈보다 더 많은 감시 장치가 있을 겁니다. 국가들의 수보다 더 많은 다양한 통화들이 나올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다.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왜 출생률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저자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성의 교육 영향과 사회생활이 증대하면서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성관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 번째는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출생률 저하는 여성의 책임이라고 다들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절대 여성의 책임이 아닙니다.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한 명만 낳아서 했는데 1979년도 이후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하 제한 출생률 저하는 산하 제한 정책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했고 중국의 산하 제한 정책이 오히려 미국 소비자들한테 수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가 수입 물가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농업과 산업의 이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을까는 제가 볼 때 그 종자나 비료는 다국적 기업에서 보고 다국적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인도 농촌에서 시위하는 거하고 비슷한 경우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는 당신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3D 혹은 고도의 전문직에 종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민자가 일자리를 오히려 만들고 있다 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생기업의 23%가 이민자가 창업을 했답니다. 제2장 중심이 되는 세대는 누가 중심이 되느냐.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밀레니얼 세대가 현재 경제활동의 가장 중요한 연령대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2030년에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35억 명에 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중심이 되는 세대가 될 것입니다. 실버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실버 세대 200조에 달하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시장이 금융과 자산 관리 분야에 지금 큰 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출생인데요. 미국에서 부모 세대보다 풍족하게 살 확률이 50%뿐인 최초의 세대라고 뉴요크에 실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개도국의 신흥공업국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 조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성공할 확률이 더 높은, 그래서 선진국가 개도국의 전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미국은 소수민족 등이 다수가 될 것이다. 아까 발표자 우리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의 지방도 마찬가지고 다문화 가정의 가족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다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 막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보다는 변화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중상층, 중심층이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중상층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위상도 점점 흔들리고요. 신흥공업국에 매년 1억 명 이상이 새롭게 중상층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는 중국, 인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이 세계 소비 구매력의 절반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은 아시아인으로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더 많이 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수준 높은 교육과 사회생활을 참여하고 적은 출산, 그리고 큰 것 중에 하나가 남성보다 긴 수명 때문에 그 재산 다 여성 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보면 작년에 국내 주식 개인 투자자 수익률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삼성전자 등에 많이 투자했고 남성은 복버슨과 이쪽에 투자를 해서 여성이 수익률도 훨씬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여성들이 소유할 것이라고 저자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점점 성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전 세계 토지의 1%인데 전 세계 전체 인구의 55%, 한국은 80% 이상이 지금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나 탄소 배수 가스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최전선이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에 평균 150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가 승리를 하는데 기후변화는 엄청나게 지금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만큼이나. 기술 혁신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손목시계 흥망성쇠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명품시계는 아마 영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상현실, 3D 인쇄술, 인공지능, 나노기술, 로봇, 자율주행 등등 해서 파괴적인 기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소비 행태가 변한다고 합니다. 임시경제, 빅경제, 공유경제 새로운 계층이 출현 사유재산 개념이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도적 독점의 위험이나 디지털 공유주의 비극 혹은 쓰레기 감소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경제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할지. 제 8장 제목은 블록체인 데스 예를 했는데 저는 제목을 모든 것이 화폐가 된다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상품, 재무, 부동산, 예술작품 등등 모든 게 블록체인화 되면서 상품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투표도 가능하고 앞으로 선거 공약도 자동으로 이행하고 디지털 공화국 가상현실 국가가 나오지 않을까. 또 제목은 총알 한 발까지 감시한다면 당연히 감시되겠죠. 그럼 줄어드는 변호사와 금융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나가면서 미래에 대한 접근법으로 멀리 보기부터 흐름을 놓치지 않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갈 때 나는 뭘 하고 있었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끝은 새로운 종류의 시작을 의미하며 그 시작에는 수많은 기회가 함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파고들어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고 단절보다는 소통을 택하며 자신과 자녀들, 배우자, 미래의 가족, 직장 등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안다는 말입니다. 변화의 충격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 당신의 자산이 당신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보다는 자산 인플레이션율이 월등히 크기 때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